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연 일기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올해로 28년이 되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집은 평온한 날이 거의 없었어요. 특히 남편과 큰딸 수빈이 사이에서 말이죠. 아버지 말이 곧 법이다. 딸은 딸다워야 한다. 수빈아, 이제 저녁 시간인데 밥상 차리는 걸 도와야지. 아빠 왜 꼭 제가 해야 해요? 수진이도 있고 아빠도 할 수 있잖아요. 이 녀석이 아버지한테 말대꾸야? 딸이 집안일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아들은 안 도와도 되나요? 저는 딸이라서 무조건 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대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벌어졌어요. 저는 그 사이에서 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했고, 솔직히 말해서 정말 지쳤습니다. 둘째 수진이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었어요. 순종적이고 애교도 많고 아빠한테 응석도 잘 부렸죠. 그래서 남편은 수진이를 더 예뻐했어요. 물론 수빈이도 사랑했지만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죠. 넌 언니니까. 너는 동생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엄마의 아빠는 저한테만 그래요? 수진이는 늦게 들어와도 아무 말 안 하면서 저는 10분만 늦어도 혼내잖아요. 첫째는 첫째답게 해야 한다. 수빈이가 중학생이 되면서 갈등은 더욱 심해졌어요. 사춘기가 오면서 자아의식이 더 강해졌거든요. 어느 날 수빈이가 미술을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학교 미술 선생님이 재능이 있다고 하셨다면 서미술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했죠. 아빠 저 그림 그리는 거 정말 좋아해요. 미술 선생님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림? 그런 걸로 뭘 먹고 살려고? 예술가가 되고 싶어요. 화가나 디자이너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 건 타고나야 하는 거야. 피카소나 고흐처럼 천재여야 하는 거라고. 남편은 단칼에 거절했어요. 그때 수빈이 얼굴을 지금도 기억해요.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그럼 제 꿈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꿈은 현실적이어야 해. 공부 열심히 해서 안정적인 직업 가져. 아빠는 제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날 밤 수빈이 방에서 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남편 말도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예술로 성공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 수빈이의 꿈을 좀 더 진지하게 들어줬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설령 화가가 되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꿈을 인정받는다는 느낌만으로도 아이에게는 큰 힘이 되었을 텐데 말이죠. 고등학교 때는 성적 때문에 더 자주 다퉈요. 수빈이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남편의 기대치는 너무 높았어요. 이번 모의고사 성적이 어떻게 됐어? 평균 88점이에요. 88점? 이게 뭐야? 90점도 안 돼? 아빠 이번에 시험이 정말 어려웠어요. 전교에서 90점 넘은 애들이 거의 없어요. 변명하지 마. 노력이 부족한 거야. 여보 수빈이도 열심히 했어요. 88점이면 충분히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가 만족하고 마는 거야. 더 높은 목표를 가져야 해. 남편은 자신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것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그 방법이 너무 강압적이었죠. 수빈이는 점점 남편을 멀리했어요. 집에 와도 인사만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거나 아예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죠. 수빈이가 왜 이렇게 늦지? 친구들과 공부한다고 했어요. 공부를 밖에서만 하나? 집에서 하면 되지. 아이들끼리 모여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죠. 핑계야 핑계. 그냥 집에 있기 싫어서 그러는 거야. 남편 말도 틀린 건 아니었어요. 수빈이가 정말 집을 피하고 있었거든요. 남편과 마주치기 싫어서였죠. 수빈이가 고3이 되었을 때 대학 진학 문제로 또 큰 갈등이 생겼어요. 수빈이는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지원하고 싶어 했는데 남편은 더 좋은 대학을 목표로 하라고 했죠. 아빠 저는 이 대학에 이 학과에 가고 싶어요. 거긴 너무 낮잖아. 네 성적으로는 더 좋은 데 갈 수 있어.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공부가 있는 곳이에요. 하고 싶은 것보다 잘할 수 있는 걸 해야지.
결국 수빈이는 남편이 원하는 대학에 지원했어요. 하지만 떨어졌죠. 그때 남편의 실망이 얼마나 컸는지. 이게 뭐야? 이렇게 준비해놓고 떨어져? 아빠 저도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 이게 최선이야? 그럼 지금까지 뭘 한 거야? 수빈이는 결국 지방의 괜찮은 대학에 진학했어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웠는데 남편은 계속 아쉬워했죠. 내가 이렇게 뒷바라지 해줬는데. 여보 수빈이도 열심히 했어요. 결과가 모든 게 아니잖아요. 결과가 모든 거야.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결과가 나쁘면 의미 없어. 그때부터 수빈이와 남편 사이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어요. 수빈이는 대학에 가서도 방학 때만 집에 왔고 와서도 남편과는 최소한의 대화만 했죠. 대학 생활은 그나마 수빈이에게 숨통을 트여준 것 같았어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이 원하는 공부도 하고 좋은 친구들도 만들고 했거든요. 하지만 방학 때마다 집에 오면 또 갈등이 시작됐어요. 학점은 어떻게 나왔어? 나름 괜찮게 나왔어요. 나름이 아니라 정확히 얼마야? 3.8이에요. 3.8? 4.5 만점에? 그것도 괜찮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비교하고 평가하니까 수빈이는 점점 집에 오기 싫어했어요.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얼굴을 비추는 정도였죠. 수빈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공무원이나 대기업을 원했는데 수빈이는 자신이 흥미있어 하는 분야의 중견기업에 지원했거든요. 왜 굳이 그런 작은 회사에 가려고 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하고 싶은 일보다는 안정적인 게 중요해. 아빠는 제가 뭘 원하는지 관심도 없으시잖아요. 결국 수빈이는 자신이 원하는 회사에 취업했어요. 남편은 못마땅해 했지만 저는 수빈이 결정을 지지했죠. 취업 후 수빈이는 아예 독립했어요. 작은 원룸을 얻어서 나가 살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집에 오는 횟수는 더욱 줄어들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서 밥 먹고 가는 게 전부였죠. 그마저도 남편과는 인사 정도의 대화만 나눴어요. 수빈아 회사 생활은 어때? 괜찮아요. 힘든 건 없고, 없어요. 점점점. 이런 식이었어요. 남편도 어떻게 대화를 이어가야 할지 몰라 했고 수빈이도 남편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면서 정말 답답했어요.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표현을 못하는 모습이 안타까웠거든요. 여보 수빈이한테 좀 더 부드럽게 대하면 안 되나요? 내가 어떻게 대해? 나름대로 잘해주고 있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나 봐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남편은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자신은 남편으로서 당연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수빈이가 취업한 지 3년째 되던 해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남자친구를 소개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다음 주 일요일에 시간 있어요?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남자친구? 솔직히 기뻤어요. 수빈이가 그 나이까지 연애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거든요. 혹시 아빠 때문에 남자들을 멀리하는 건 아닌가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요. 드디어 그럴 나이가 됐구나. 좋은 사람이면 좋겠어요. 글쎄. 수빈이 성격에 어떤 남자가 맞을까? 드디어 그 일요일이 되었어요. 수빈이가 데려온 남자 민호 씨를 처음 본 순간 솔직히 말해서 실망스러웠어요. 외모는 나쁘지 않았는데 뭔가 신뢰가 가지 않았거든요.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하는데 실속이 없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수빈이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민호라고 합니다.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주로 투자 쪽 일이고요. 투자라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궁금해서 더 물어봤는데 명확한 답변이 없었어요. 요즘 주식시장이 좋지 않나요? 그래서 더 기회예요. 지금이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좋은 종목들을 발굴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인지. 아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건 하나도 말하지 않으면서 큰돈을 벌 것처럼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수빈이의 모습이었어요. 평소 똑부러지고 현실적이던 아이가 그 남자 말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것 같았거든요. 민호 오빠가 정말 대단해요. 경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미래를 보는 눈도 있으시고. 남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질문을 몇 개 더 던졌는데 민호 씨의 대답은 여전히 애매모호했죠. 저 남자는 안 돼. 그날 밤 가족 회의를 했어요. 수진이도 함께요. 수빈아 오늘 민호 씨를 보니까 엄마도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라기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봤으면 해서. 뭘 신중하게 해요? 저는 민호 오빠가 좋아요. 좋다고 결혼하는 게 아니야. 결혼은 현실이야. 아빠는 또 그런 식으로. 그런 식이 아니라 사실이야. 저 남자 직업도 불분명하고 경제력도 없어 보이는데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만으로 살 수 있나? 집은 어떻게 마련하고 아이는 어떻게 키워? 아빠는 제 인생을 자꾸 간섭한다. 부모가 보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걱정하는 거다. 아빠는 제가 누구와 만나든 반대할 거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면 반대 안 해. 아빠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은 뭔데요? 공무원? 대기업 직장인? 최소한 안정적인 직업은 가져야지. 그럼 사랑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자두분 모두 진정하세요.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그 후로 수빈이는 한 달 넘게 집에 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 메시지도 일심만 하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러나. 수빈이가 너무 화난 것 같은데. 당신이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아니에요? 심하게? 난 당연한 말 한 거야. 아이 입장에서는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간섭이 아니라 걱정이야. 저는 수빈이한테 따로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는데 수빈이 표정이 정말 좋지 않더라고요. 수빈아 아빠가 너무했나? 엄마 아빠는 제가 뭘 해도 반대할 거예요. 그런 건 아닐 텐데. 그럼 뭘 해야 아빠가 인정해 줄까요? 아빠가 원하는 대학까지도 못했고 아빠가 원하는 직장도 안 갔잖아요. 아빠도 나름대로는. 나름대로 뭐요? 제 인생에서 제가 원하는 대로 한 게 뭐가 있어요? 수빈이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그 아이는 지금까지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살아왔던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민호 씨는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왜요? 뭐가 문제인데요? 구체적인 직업이나 계획이 명확하지 않잖아.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엄마저 태어나서 지금까지 누군가한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빠는 늘 저를 평가하고 비교하기만 했고 엄마는 아빠와 저 사이에서 중재만 하려고 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수빈이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수빈아, 민호 오빠는 달라요. 제가 뭘 해도 좋다고 해요. 조건 없이 저를 사랑해준다고 해요. 그 순간 이 결혼을 막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가 그렇게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는데 부모가 그걸 빼앗을 권리가 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사랑에 굶주린 아이가 잘못된 사람에게 의존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 말이에요. 여보 수빈이가 정말 그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한다고 결혼시킬 수는 없어. 하지만 아이가 그렇게 간절해하는데 간절하다고 다 들어줄 순 없지. 내가 보기엔 그 남자 문제가 많아. 남편의 직감은 보통 맞는 편이었어요. 오랜 경험으로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구체적인 이유 없이 반대만 하니까 수빈이가 더 반발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저 민호 오빠랑 결혼하기로 했어요. 뭐? 벌써? 내다음 달에 혼인신고하고 작은 결혼식만 할 거예요. 수빈아 너무 급하지 않니? 좀 더 생각해봐. 더 생각할 것도 없어요. 전 민호 오빠와 결혼할 거예요. 안 돼. 절대 안 돼. 여보 진정해요. 진정하라고? 내 딸이 저런 이상한 놈한테 속아 넘어가는데 어떻게 진정해? 남편은 당장 수빈이를 불러오라고 했어요. 저는 정말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수빈이에게 연락했죠. 아빠가 부르셨다면서요? 앉아. 할 말 있어. 결혼 반대하시려는 거죠? 이미 예상했어요. 너 그 남자 뭔지 알고 만나는 거야? 뭔지가 뭔데요? 직업도 불분명하고 경제력도 없고 그럼 뭐요? 제가 돈 때문에 결혼해야 해요? 돈 때문이 아니라 현실 때문이야.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아빠는 엄마랑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것과는 다른 문제야. 뭐가 달라요? 아빠도 사랑해서 결혼했으면서 왜 저는 안 돼요? 부모가 반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한다. 너 지금까지 부모 말 안 듣고 잘 된 게 뭐가 있어? 잘 됐다 안 됐다를 누가 판단해요? 아빠요? 그럼 누가 판단해, 너? 당연히 제가 판단하죠. 제 인생인데. 좋아, 그럼 혼자 살아봐. 부모 도움 없이. 지금 살고 있는 집 보증금도 내가 준 거고 대학 등록금도 내가 냈는데 모든 걸 혼자 해봐. 네 그럴게요. 아빠 도움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진짜 후회하지 마. 후회할 일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라도 아빠와 인연을 끊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이 멈칫했어요. 아마 그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나간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죠.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세요. 내가 뭘 잘못했나. 아이 잘 되라고 한 말인데.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가족이 이렇게 갈라져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후로 정말 수빈이와 연락이 끊겼어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답장이 없고 수진이를 통해서도 소식을 전하지 않았어요.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수빈이가 잘 사나. 어? 이걸 왜 샀지? 언니 결혼했대. 진짜? 언제? 지난달에. 아주 조용히 했다고 해. 하객은? 거의 없었대. 증인 정도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개축하해주지 못한다는 게 말이에요. 남편도 그 소식을 듣고는 하루 종일 말이 없었어요.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수빈아,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잠결에 하는 말이지만 그게 남편의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 수빈이 소식을 가끔 수진이를 통해 들었는데 별로 좋지 않았어요. 언니 많이 마른 것 같아. 왜? 잘 모르겠어. 뭔가 힘들어 보여. 민호 씨는? 잘 모르겠어. 언니가 그 얘기는 안 해. 저는 계속 불안했어요. 혹시 수빈이가 힘들어하는 건 아닌가,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닌가 싶어서요. 수빈이한테 연락해보자. 먼저 연락하면 안 된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얼마나 수빈이를 그리워하는지를요. 가끔 수빈이 어릴 때 사진을 꺼내서 보고 있는 걸 봤거든요. 엄마 언니가 이사했대. 어디로? 모르겠어. 주소도 안 알려줬대. 모르겠어. 그냥 환경을 바꾸고 싶다고. 뭔가 이상했어요. 수빈이가 그럴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뭔 일이 있어도 수진이한테는 말하는 편이었는데 주소도 안 알려준다는 게 말이 안 됐어요. 언니가 회사를 그만뒀다. 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있다고. 무슨 사업? 민호 형이 하는 일을 도와준다고. 그 순간 불안감이 확 밀려왔어요.
수빈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직장을 그만둔다는 게 그것도 민호 씨 일을 도와주려고 그만둔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여보 수빈이가 회사 그만뒀대. 뭐? 왜? 민호 씨 사업을 도와준다고. 그 자식이 또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건가? 남편도 불안해하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먼저 연락하지는 않았죠. 언니가 핸드폰을 바꿨대. 번호를? 그것도 안 알려줘. 정신없어서 나중에 알려준다고. 이제 정말 이상했어요. 연락처도 주소도 모르게 된 거잖아요. 마치 의도적으로 연락을 차단하는 것 같았어요. 수진아 언니 만날 수 없어? 나도 언니가 연락할 때만 만날 수 있어. 그것도 아주 가끔. 어떻게 지내는 것 같아? 잘 모르겠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긴 해. 그때부터 저는 밤잠을 못 잤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손 쓸 방법이 없었거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밤에 자꾸 뒤척이고 가끔 일어나서 거실을 왔다 갔다 하기도 했어요. 여보 수빈이한테 연락해봐요. 어떻게 연락해? 번호도 모르는데. 수진이를 통해서라도. 아니야, 기다려보자. 하지만 기다리는 게 말이 쉽지 정말 힘들었어요. 6개월을 그렇게 보낸 어느 날 밤이었어요. 새벽 2시쯤 됐을 거예요.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는데 소리가 계속 나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급하게요. 여보 누가 이 시간에. 엄마. 급하게 문을 열었는데 세상에 그 모습이란. 수빈이가 온몸에 상처투성이로 서 있는 거예요. 얼굴에는 멍이 들었고 입술이 터져 있고 옷도 찢어져 있었어요. 수빈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수빈이는 들어오자마자 문을 확인했어요. 제대로 잠갔는지 혹시 누가 따라오지 않았는지 계속 확인하더라고요. 엄마 문 제대로 잠갔어? 안전해? 그래 잠갔어. 무슨 일이야? 혹시 아무도 안 따라왔어? 수빈이는 완전히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손도 덜덜 떨고 계속 뒤를 돌아보고. 남편도 처음엔 말을 못하고 있다. 가수빈이 상처를 보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나 봐요. 누가 그랬어? 누가 네게 이런 짓을? 수빈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어요. 저는 일단 수빈이를 씻기고 상처를 치료해줬어요. 따뜻한 물로 씻기면서 보니까 몸에도 멍이 여기저기 있더라고요. 얼마나 맞았으면.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수빈아 이제 괜찮아. 엄마 아빠가 있잖아. 민호가 그랬어요. 그 자식이 네게 손을 댔다고? 수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처음에는 괜찮았대요. 신혼생활도 달콤했고 민호 씨도 잘해줬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해주고 뭐든 내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점점 통제하기 시작했대요.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가족과 연락하는 것도 막고. 가족들이 날 설득해서 헤어지게 할까봐 걱정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연락을 끊었어요. 그 다음에는 돈 문제였어요. 계속 투자한다고 돈을 요구했는데 수빈이 돈이 없다고 하니까 회사도 그만두라고 했대요. 내가 돈을 벌 테니까 넌 집에만 있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돈은 안 벌어오고 계속 돈만 달라고 했어요. 급기야는 수빈이 통장을 모두 빼앗고 핸드폰도 감시하기 시작했대요. 친구들한테 도움 요청하면 안 된다고 가족한테 연락하면 더 큰일 난다고 협박했어요. 그런 생활이 1년 넘게 계속됐대요. 수빈이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민호 씨의 통제를 받으며 살았던 거죠. 그럼 왜 지금까지 참았어? 도망갈 곳도 없었고 가족들한테는 연락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아빠는 저 같은 딸 원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보야. 아빠가 왜 널 원하지 않겠어? 수빈이 이야기는 계속됐어요. 최근에는 폭력도 시작됐대요. 돈을 더 가져오라고 부모님께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수빈이가 거절하니까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이 가장 심했어요. 민호가 술 먹고 와서는 갑자기 화를 내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민호 씨가 잠든 사이에 도망쳐 나왔다고 했어요. 이 이야기를 다 들은 후 저희 집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남편은 당장 경찰서에 신고하자고 했고 저는 수빈이를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고 했어요. 신고하면 더 위험해진다. 그날 밤은 아무도 잠들지 못했어요. 수빈이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고 남편은 화가 나서 주먹을 불끈불끈 쥐고 있었고 저는 그저 눈물만 나왔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일찍 나갔어요. 어디 간다는 말도 없이요. 저는 수빈이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저녁이 되어도 남편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문자도 답장이 없고 혹시 민호 씨를 찾아간 건 아닌가 싶어 걱정됐어요. 밤 10시쯤 되어서야 남편이 들어왔는데 옷이 더럽혀져 있고 손에 상처가 나 있더라고요. 여보 어디 갔다 왔어요? 손은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설마 민호 씨를 찾아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아빠 혹시 민호한테 갔다 온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안 돼요. 위험해요. 수빈아 아빠가 너를 지켜줄게.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더라고요. 수빈이가 늘 하고 다니던 목걸이였어요. 20살 때 제가 선물해준 목걸이인데 결혼할 때도 가져간 거였거든요. 이거 어떻게? 내 거지? 네 그런데 민호가 빼앗아 갔는데 이제 안전해. 그 자식은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그 순간 저는 남편이 뭘 했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수빈이가 안전하다는 거니까요. 다음 날 뉴스에서 민호 씨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수빈이에 대한 폭행과 감금 그리고 다른 여러 범죄 혐의였어요. 알고 보니 민호 씨는 상습 범죄자였어요. 이전에도 여러 여성들을 속여서 돈을 뺏고 폭력을 휘둘렀던 전과가 있었던 거죠. 그런 인간이었다고? 내 경찰이 말해주더라고요. 그제야 남편이 왜 그렇게 반대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던 거죠. 수빈이가 점차 회복되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남편이 이미 민호 씨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아빠가 뭘 알고 있었다고? 15년 전에 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소방관으로 일할 때 한 번 출동을 나간 적이 있었대요. 여성 감금 사건이었는데 그때 체포된 범인이 바로 민호 씨였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때 말 안 했어? 미안해. 너를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범죄자라는 걸 어떻게 말해? 남편은 차라리 자신이 나쁜 아버지로 남는 게 낫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딸이 사랑하는 사람을 범죄자라고 말하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그렇게 강하게 반대한 거예요? 그럼 어쩌라고? 내 딸을 그런 인간한테 맡길 순 없잖아. 그 순간 저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진실을 말하고 싶지만 딸을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참았던 그 마음이 말이에요. 아빠, 정말 미안해요. 아니, 아빠가 미안해.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해서.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3년 만에 온 가족이 모인 식사였죠. 그 후로 우리 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특히 남편이 많이 변했어요. 사랑한다. 수빈아 요즘 뭐가 재미있어? 드라마 보는 게 재미있어요. 그래? 아빠도 같이 볼까? 정말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40년 가까이 살면서 처음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수빈이도 변했어요. 남편의 진심을 이해한 후로는 먼저 다가가서 대화하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도 만들어주기 시작했어요. 아빠 이거 아빠가 좋아하는 거죠? 어? 너가 이걸 만들었어? 내 엄마한테 배웠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오랫동안 바라던 평화로운 가족의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수빈이의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어요.
가끔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고 밤에 악몽을 꾸기도 했어요.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이제 안전해. 시간이 지나면서 수빈이는 점차 회복되었어요. 새로운 직장도 구했고 상담 치료도 받으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어요. 1년 후 수빈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했어요. 엄마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요. 남자친구? 네, 이번에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는 살짝 걱정됐어요. 혹시 또 잘못된 사람은 아닌가 싶어서요. 하지만 수빈이 표정을 보니 전과는 달랐어요. 조급하거나 불안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는 천천히 알아가고 있어요. 서두르지 않고요. 그래, 그게 좋아. 그분도 제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도 괜찮다고 하시고요. 며칠 후 그 남자분을 만났는데 정말 다른 사람이었어요. 차분하고 신뢰할 만했죠. 직업도 안정적이었고 무엇보다 수빈이를 보는 눈빛이 따뜻했어요. 수빈이가 많이 힘들었다고 들었어요. 네,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천천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서두르지 않고요. 남편도 이번엔 달랐어요. 세심하게 관찰하면서도 섣불리 판단하지 않았어요. 어떤 일 하세요? 공무원입니다. 교육청에서 일하고요. 가족은? 부모님과 여동생이 있어요. 모두 수빈이를 만나 뵙고 싶어 해요. 대화를 나누면서 남편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이번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았거든요. 이번 사람은 괜찮은 것 같아. 정말요? 눈빛이 달라 수빈이를 진짜 아끼는 눈빛이야. 6개월 후 수빈이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온 가족이 기뻤어요. 정말 결혼할 거야? 네, 이번에는 정말 확신해요. 좋아, 아빠가 예쁘게 시집 보내줄게. 아빠, 고마워요. 뭘 고마워해. 아빠가 해야 할 일이지. 수빈이 결혼식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참석한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진심 어린 축복으로 가득했어요. 남편이 수빈이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계속 울었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거든요. 아빠 그동안 고마웠어요. 아니, 아빠가 미안해. 더 잘해주지 못해서. 아빠가 저를 지켜주셔서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수빈이를 잘 부탁받았습니다. 평생 소중히 지키겠습니다. 우리 딸 부탁합니다. 힘들 때는 언제든 집으로 와도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 후 1년이 지났어요. 수빈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자주 집에 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 고 남편과도 진짜 친구처럼 대화했어요. 아빠 이번 주말에 등산 갈래요? 등산? 너가? 내 신랑이 좋아해서 저도 배우고 있어요. 그래? 좋지. 아빠도 같이 갈까? 이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가족이 이렇게 평범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실 준비하세요. 뭐? 정말? 네, 임신했어요. 정말? 우리 수빈이가? 네, 아빠. 할아버지 되실 거예요. 9개월 후 귀여운 손자가 태어났어요. 남편은 그 아이를 보자마자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세상에 이렇게 예쁠 수가. 아빠 하나 보세요. 내가? 떨어뜨리면 어떡해? 괜찮아요. 아빠도 저를 그렇게 키우셨잖아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손자를 안는 모습을 보면서 또 울었어요. 이 모든 과정이 기적 같았거든요. 지금 돌아보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의 엄격함도 수빈이의 반항도 그 끔찍한 시련도 모든 게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죠. 남편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손자에게는 물론이고 수빈이에게도 표현을 아끼지 않아요. 수빈아 사랑한다. 저도 아빠 사랑해요. 이런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모습을 보면 정말 신기해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거든요.
수빈이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진심을 이해한 후로는 먼저 다가가서 관심을 표현해요. 아빠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별일 없었어, 너는? 아기가 밤에 많이 울었지? 괜찮아요. 신랑이 도와줘서. 이런 평범한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저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첫째 사랑은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만 담아두면 상대방은 절대 알 수 없어요. 설령 서툴더라도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둘째,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남편이 처음부터 민호 씨의 정체를 솔직하게 말했다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거예요. 물론 그것도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걸 이해하지만요. 셋째기 다림의 힘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강요하거나 재촉하지 않고 믿고 기다려주는 것 말이에요. 넷째, 용서의 힘입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았지만 진심으로 용서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족의 소중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깝지만 가장 어려운 관계가 가족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대체할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하죠.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도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정말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완벽한 가족은 없어요. 모든 가족에게는 갈등과 상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더 깊은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랑한다. 그리고 혹시 지금 가족과 갈등 중이시라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랑의 언어를 쓰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부모님께는 지금이라도 감사 인사를 전해보세요. 완벽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우리를 키워주셨을 거예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들의 말에 더 귀 기울여 보세요. 그들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예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함께 성장해 나가는 동반자라고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 잘 들어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일기였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